반갑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2단원의 그 물리 파트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단원 물리 파트에서는 뭐 중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유낙하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낙하에서는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를 해보는데, 결국은 그 뭐 자유낙하가 됐건 뭐가 됐건 물체가 운동을 하면 속력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속력은 변하기 마련인데 그 속력을 변화시켜주는 게 힘이고요. 속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가 가해지거나 또는 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가속도입니다. 모든 건 단위 시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초 동안 이걸 단위 시간으로 했을 때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속도가 변화하느냐가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가 증가, 가속될 수도 있고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죠. 작아질 수도 있죠. 감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가속되고 얼마나 감속되느냐 하는 것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속도의 변화량 델타 V입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되죠. 이 속도의 변화량을 뭘로 나누어 준 값이,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이 뭐가 된다?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한다, acceleration이니까 A를 써주고요. 뭐다? 시간당 속도 아니죠.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6m/s가 증가했다. 그 말은 처음 속력이 만약에 0이었다면 몇 초 후에? 2초 후에 6m/s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6이고요. 이걸 뭐로 나누면 되죠? 시간 몇 초입니까? 2초.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이 될 거고요. 단위는 m/s를 세코로 나눴으니까 앞으로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된다? m/s 제곱이 된다. 무슨 의미가 된다? 1초당 속도가 3씩 앞에 플러스 생략되어 있으니까 증가한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속도가 1초에 3씩 감소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요, 속도가 1초에 3씩 증가한다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할 텐데 어떻게 증가한다? 1초당 3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아마 1초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이다? 3m/s가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2초 후는 몇 m/s가 된다? 바로 6m/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3m/s의 일정한 값, 그러니까 1초당 3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가속도가 같을 등자를 써서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항상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변수로 봐야 되죠. 시간이고 속력이죠. 속도죠.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시간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앞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가속도가 플러스 2m/s다. 무슨 의미죠? 1초가 지나면 속도 V입니까? V가 2m/s가 된다가 아니라 2m/s씩 증가한다. 마이너스 2면요.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즉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m/s니까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는 2m/s씩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속도가 0입니까? 속도가 0은 아니죠. 뭐가 0입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0이죠. 우리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거죠. 자, 역시나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먼저 가속도가 플러스 2면요, 가속도가 2로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죠.
그리고 가속도가 2니까 1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 될 것이고 2. 그럼 만약에 2초 후라면 속도 얼마 될 것이다? 4가 될 것이다. 반대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력이 4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1초에 얼마씩 감소하면 되죠? 2씩 감소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아, 가속도 A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구나.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죠? 가속도 A가 2일 때는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가속도가 음수면 기울기도 음수가 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가속도 0이다. 처음 속력이 2였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날 때까지 2가 된다. 우리 이렇게 수평한 걸 뭐라고 하죠? 기울기 0이라고 하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 경우는 가속도가 0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속도를 볼 때는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부호를 먼저 보세요. 부호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속도가 가속되는지 아니면 감속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뭘 가지고? 가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그리고 뭘 봐라? 가속도의 크기를 봐라. 얼마만큼 가속되고 얼마만큼 감속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가속도 A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가속도 A가 음수다. 그러면 속도가 뭐 하는구나? 감속되는구나. 가속도 A가 0이면 뭐 하는구나? 속력이 처음 속력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직선 도로 위를 15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 그랬더니 가속도 A가 마이너스 5다. 그럼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의미를 봅시다. 가속도가 나오면 두 가지를 보라고 했죠. 부호를 먼저 봐라. 부호가 음수다. 그러면 분명히 속도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1초에 얼마씩 감소하면 된다? 5씩 감소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어렵다 느껴지면 항상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 시킨 대로 합시다. 직선 도로 위를 15m/s로 달리고 있었다. 그렇으니까 15m/s가 처음 속력이 된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속도가 5라고 딱 정해줬으니까 일정한 크기로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왜?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거든요. 속도가 가속도가 아니라. 근데 가속도 A가 얼마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5m/s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감소해야 됩니까? 15만큼 감소를 해야 되죠? 1초에 5씩 감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몇 초 걸릴 것이다? 15만큼 감소하는 데는 3초가 걸릴 것이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고요. 자, X축 곱하기 Y축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X축 분의 Y축은 기울기거든요. X축 곱하기 Y축은 면적인데 X축 시간, Y축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이동한 거리다. 중학교 때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15. 뭘 구할 수 있다? 이동한 거리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 문제는 몇 초 후에 정지하겠냐 했으니까 그냥 답은 뭐 3초 하시면 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뭐까지 구할 수 있다? 면적, 이동한 거리까지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정지한 물체가 그랬으니까 속도가 0이었죠. 10m/s의 제곱의 가속도로 그랬죠? 무슨 의미입니까? 1초에 속도가 10m/s씩 증가한다. 1분 후의 속력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1분이니까 60초가 흐른 뒤에 속도를 묻고 있는 거죠. 뭐 필요하진 않지만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처음 속도가 0이었죠. 그리고 X축이 시간이죠. 속도가 일정히 증가할 텐데 몇 초 후? 60초 후.
1초에 10씩, 2초면 20, 3초면 30. 결국 뭡니까? 시간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600이니까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다? 600m/s가 될 것이다. 그래서 60초 후에 속도는 60m/s가 되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이 될 것이고, 그때 만약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뭐 해라? 면적 구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자, 3번입니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10m/s의 속력을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10m/s를 가고 있었다. 근데 2초 후에 동그라미 쳐줄까요? 분명히 오른쪽이었는데 2초 후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뭐 했다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꿨다. 우리 물리에서는 방향을 부호로 나타내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아야겠죠. 그럼 우리 델타 V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때 이 델타 V를 10과 20의 차이는 10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부호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야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얼만큼 변했다? 30m/s만큼 변했다가 되는 거죠. 몇 초 걸렸습니까? 2초 걸렸습니까? 요 값이 델타 V니까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15m/s의 제곱. 요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두 가지를 봐라. 먼저 부호를 가지고 방향을 따져라.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 그리고 크기를 봐라. 1초에 15씩 변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운동 방향이 나와 있으면 부호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4번. A점에서 출발해서 D점까지 온다.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죠. 항상 물리에서 크기는 부호를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크기를 물으면 절대값을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니까 0초일 때 2m/s, 6초일 때 2m/s. 볼 거 없네요. 시간은 3초 흘렀는데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면 0이니까 가속도 0. BC 구간 6초, 10초 몇 초입니까? 4초. 2에서 10이니까 10 빼기 2는 8 해서 2.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10초에서 20초니까 시간은 10초. 10에서 정지면 0이죠? 0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1.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졌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절대값은 어쨌든 얘가 큰 거니까 무슨 구간이 답이 됩니까? BC 구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시간하고요 속도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판단부터 하시는 겁니다. 처음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1로 일정하죠. 1초당 속도가 1씩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2초 이후는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이라서 정지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속도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X축을 시간이라 하시고요. Y축을 속도라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이죠. 자, 처음에서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왜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인데 변화량이 일정하잖아요. 얼마나 일정합니까? 1m/s 제곱이니까 1초 후 속력은 1. 2초 후 속력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 그리고 2초에서 4초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해서 이것이 4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4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 얼마입니까? 2m/s가 되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뭘 묻고 있죠?
이 그래프를 골라보라라고 돼 있죠? 시간 속력 그래프. 요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요거 아닙니까? 처음에 속도 일정이 증가, 그 다음에 일정 해서 6번 답은 자동으로 1번이 쉽게 답이 되는 거죠. 항상 시간과 속도 그래프 나오면 뭘 풀어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라. 7번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섬광 주기가 25분의 1초. 그러니까 25분의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25분의 1초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단위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통적으로 단위 시간을 1초로 많이 씁니다만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처음 A 물체가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25분의 1초,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25분의 1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는 사실상 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된다. 단위 시간을 25분의 1초로 한 속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빵빵빵 찍었으니까 처음 위치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어떻습니까? 간격이 똑같죠. 그 말은 25분의 1초를 단위 시간으로 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운동의 경우에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등속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가속도 A가 0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처음에는 25분의 1초 동안 요만큼 갔어요. 그 다음 좀 많이 갔네요. 더 많이 갔고 더 많이 갔고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하고 있다? 속력이 뭐 하는 운동하고 있다?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다. 앞에서 연습했죠? 기억 A의 가속도는 0이다. 오케이. B의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작다가 아니죠. 크다죠. 90cm 지점을 통과하는 건 순간 속도가 뭔데요? 속도는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데 어차피 90cm일 때 요것도 25분의 1초 기준, 이것도 25분의 1초 기준이죠? 누가 간격이 더 멀어? 밑에 게 더 멀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B가 더 빠르다. 똑같이 25분의 1초 동안 누가 더 많이 갔다? B가 더 많이 갔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봅시다.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먼저 운동제 1법칙은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뭐 운동 반대 방향에 힘을 주거나 운동 방향에 힘을 주면 당연히 운동 상태가 바뀌겠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그럼 당연히 물체는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한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정지해 있는 것도 운동 상태고요. 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 운동하고 있는 것도 운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가만히 서 있는 바위를 밀기 위해서는 처음에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바위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있거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 또는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정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 뭐 버스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당연히 힘을 가해서 정지를 시키는 건데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버스한테는 힘이 가해졌지만 누구도 사람을 잡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왜?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운동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버스가 가속을 해서 확 출발을 하면 그 누구도 사람을 잡아주지 않거든요. 사람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관성 때문에 뒤로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 관성은 어떤 경우에 크게 나타나냐면 질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뭐하고는 비례한다. 보통 질량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그만큼 멈추기도 힘들고 출발하기도 힘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관성하고요.
속도입니까? 관성과 속도는 뭐하다? 무관하다. 뭔가 느낌에 속도가 빠르면 관성도 크지 않을까?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기차를 타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만 한다면 관성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는데 관성은 속도하고는 무관하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운동 상태로 가능한 것 두 가지. 정지해 있거나 계속 가거나. 그러면 일단 1번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한다고 했는데 힘이 가해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속력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운동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4번이 된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빗면을 내려오면 이 운동 방향으로 뭐가 가해지냐면요.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빗면을 내려올 동안은 속도가 어떻게 된다? 분명히 빨라진다.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한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질 겁니다. 등가속 운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 내려오고 나서 평평한 수평면을 지날 땐 마찰도 없고 만약에 공기 저항도 없다면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죠. 그랬으니 만약에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 물체는 끊임없이 V의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머리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왜? 실제로는 불가능하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마찰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직선 운동을 하지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는 무슨 운동한다?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속도 변하지 않는다. 직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뭐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뭐다? 관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0이죠. 맞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왜? 등속 직선, 등속이라는 건 속도 변화량이 제로,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힘도 안 가는 겁니다. 니은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버스가 갑자기 서면 승객들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관성. 해서 답은 4번이 된다. 3번입니다. 종이를 확 빼죠. 종이를 확 빼면 이 동전한테는 아무도 힘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 하려고 하죠? 정지하려고 하죠.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데 종이가 밑에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원리와 같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관성 찾으라는 얘기고요. 손바닥으로 벽을 밀면 내가 손바닥으로 벽을 밀었으니까 벽도 사람을 밀겠죠. 이거는 힘이 작용을 하면 그 반대로 작용한다.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다. 답이 안 되죠. 빠르게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정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관성. 버스가 회전을 하지만 나는 원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밀린다. 관성이 맞죠. 됐죠? 4번입니다. 비행기는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물체를 탁 낙하시키면 물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분명 중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물체는 이 비행기와 같이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력과 관성이 합쳐져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포물선을 그림에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법칙이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제2법칙을 한번 봅시다. 계속 앞에서 뭐 가속도,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또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고 그 관계를 한번 보자. 자, 먼저 힘을 많이 가하면
아니 뭐 운동 방향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면 자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밀어.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많이 증가하겠죠. 힘을 조금 주면 속도가 조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힘하고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무슨 관계일 것이다? 비례 관계일 것이다. 무리 없죠. 그 다음 자 만약에 질량이 크다면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다라는 건 관성이 크다.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속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속도를 똑같이 변하게 해주려면 질량이 클수록 힘도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속도 A라는 건 속도의 변화인데 힘을 많이 줬다? 속도가 많이 변했으니까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만약에 똑같은 가속도를 원한다. 그럼 힘을 줬을 때 뭐다? 질량과 힘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왜냐? 질량이 무거우면 힘을 많이 줘야 일정한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요 F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하거든요. 요 1뉴턴이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물체든 간에 1kg짜리 물체를 가속도 그러니까 1m/s 제곱만큼 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을 1뉴턴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 힘은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M을 이항해서 M과 A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고 약속하기를 1뉴턴의 힘은 1kg짜리를 1만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제 2법칙에서 나온 식이 뭐다? 가속도하고 질량의 곱이 힘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F equal ma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될 때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M과 F의 관계를 묻거나 질량이 일정할 때 F와 A의 관계를 묻거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힘의 크기를 옳게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질량 가속도 2 곱하면 1 곱하면 1.5 그러니까 힘은 누가 제일 크다? C 그 다음 A 그 다음 B 해서 누굽니까? C, A, B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 M인 벽돌을 올려놓고 5N의 힘을 가했더니 가속도가 1m/s 제곱이었다. F equal ma 5N의 힘을 주고 질량은 M이고 그때 가속도가 1이다 했으니까 M은 몇 kg이다? 5kg이다. 그러면 이 벽돌을 2개 올려놓았다고 했으니까요. 2개 올려놓으면 질량은 10kg이 되겠죠. 왜? 하나가 5kg니까. 그리고 2N의 힘을 줬다. 그때의 가속도를 묻고 있다. A는 F equal ma. A는 M분의 F. 해서 M분의 F. 질량은 10kg. F는 2N. 해서 얼마가 된다? 0.2m/s 제곱이 된다. 해서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된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큰 것 또 나오네요. F equal ma. 그럼 A는 M분의 F, M분의 F, M분의 2F. 요거는 2M분의 F. 그러면 큰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제일 크죠? 니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기역이고 디귿이 가장 작다. 요거 이용하는 거죠. 8번. 자,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도 이용할 수 있고 면적도 이용할 수 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울기는 X축 분의 Y축이다. 시간 분의 속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요? 시간 X축 곱하기 Y축이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죠. 그래서 뭘 의미한다?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근데 보니까 A는 A대로 등가속 운동. 왜?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B는 B대로 등가속 운동, C도 C대로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기울기 A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가속도 A는 누가 제일 크다? A가 제일 크고 기울기 작은 C가 제일 작다. 근데 문제에서 세 물체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 F equal MA에서 F가 뭐하다? 모두 일정하다. 그러면 얘들들이 무슨 관계가 돼야 됩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왜? A는 뭐분의 뭐니까? M분의 F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둘은 반비례죠. 그러면 왜 A가 가속도가 제일 크다?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질량이 작고 관성이 작으니까 제일 많이 가속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지만 질량이 큰가 봐요. 관성이 큰가 봐요. 그래서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 커서 가속도는 작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속도가 가장 큰 건 누굽니까? A. 질량비는 계산할 것도 없죠. B가 질량이 큰데 2대1 말 자체가 안 되죠. 성립을 안 하죠. 질량 가장 큰 건 누굽니까? C니까 요건 맞는 말. 해서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은 방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수치가 정확하게 주어졌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보세요. 똑같은 단위 시간 동안 V만큼, 2V만큼, 3V만큼. 가속도 A가요. A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제일 작죠. 또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 A가 제일 크잖아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기울기의 B가 T분의 3, T분의 2, T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3대 2대 1, 가속도 3대 2대 1. 근데 문제에서 같은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1대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M 주고 A 줬으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F equal MA 3대 2대 1. 왜? 곱한 게 F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가속도 제일 큰 건 누굽니까? 3, A. 오케이. 가장 큰 힘이 작용한 것도 누굽니까? A죠. 왜? 질량 같은데 힘이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이 가속된 거 아닙니까? B와 C에 작용한 힘의 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해서 디귿은 맞는 말. 답은 그러면 3번이에요. 자, 운동제 3법칙입니다. 자, 운동제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벽이 있다고 합시다. 벽이 있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벽한테 힘을 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 힘을 F1이라고 한다. 그럼 F1은요. A가 누구한테 힘을 가하고 있습니까? 벽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죠. A가 누구에게? 벽에게. 근데 벽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왜? A가 5로 밀면 벽도 5로 밀거든요. A가 10으로 밀면 벽도 10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F2를 뭘로 보면 되냐면요. 이거는 A가 벽을 밀었기 때문에 벽이 누구를? A를 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A가 벽에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벽이 A에게 힘을 가하죠. 이 두 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하나가 작용하면 그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죠. 힘의 주체인 A와 힘을 받는 대상인 B를 뭐 해서 뒤바꾼 게, 즉 B가 A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작용 반작용이 된다. 예를 들어 중력이다.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가 누굴 잡아당기죠?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면 누가? 바로 바꾸는 겁니다.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바꿨을 때 이 두 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로 밀면 5로 밀고 10으로 밀면 10으로 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A가 B에 가한 힘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거는 힘의 크기가 뭐하다? 동일하다. 즉 작용 반작용에서는 항상 힘의 크기가 뭐하다? 동일하다. 하지만
밀면 같이 밀고 당기면 같이 당기니까 뭐는 반대다. 꼭 기억합시다. 방향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특징이다. 대포를 쏜다. 대포를 쏘면 대포가 포탄을 밀죠. 그러면 포탄도 대포를 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포 쏠 때 땅 딱 파가지고 딱 받쳐놓고 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총 쏠 때 총이 총알을 밀죠? 그럼 총알도 총을 밀죠? 그래서 총이 쏘면 반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견착을 한다든지 힘을 딱 주고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우산을 회전시키면 내가 우산에 힘을 줘서 돌리죠? 하지만 우산에 물들어있는 물방울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다? 바로 관성이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산 끝에 물방울이 튀는 건 뭐다? 관성이다. 노를 젓는다라는 건요. 노가 물을 밀죠.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주죠.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얘가 주어지면 이게 관성인지 1법칙인지 2법칙 힘을 가해서 속도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작용, 반작용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자연성들과 뉴턴의 운동법칙이다. 관계 있는 걸 연결해라. 노를 저으면 물이 노를 밀어주니까 이건 뭐다? 작용, 반작용.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지면 삽한테 힘을 가해서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가속도 법칙.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밀리는 건 정지하려는 관성. 11번.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더니 승객이 뒤로 밀린다. 이건 뉴턴의 운동제 1법칙. 관성. 달리던 중에 돌에 걸려 넘어졌다? 뭡니까 이거? 돌에 걸렸어. 근데 돌이 걸렸다는 건 정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관성이네. 답 1번이네. 땅바닥을 차면 땅바닥이 나를 밀어주죠. 이거는 뭡니까? 3법칙. 작용, 반작용. 수영선수가 물을 밀면 물도 수영선수가 밀어주죠. 작용, 반작용. 자전거를 뒤에서 힘을 줬더니 속도가 빨라졌다. 가속도가 생겼다. 2법칙. 가속도의 법칙.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 가스가 공기를 밀고 공기가 가스를 로켓을 밀어주죠. 작용, 반작용.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12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이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어른이 아이를 밀고 있다. 뭐 그걸 F1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어른을 밀고 있다. F2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가지는 O 개념은요. 어른은 힘이 세니까 아이를 세게 밀고 그래서 아이가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아이는 힘이 약해서 어른을 약하게 미니까 어른은 조금 느리게 속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완벽한 O 개념입니다. 왜냐면요. F1은요. 어른이 아이를 미는 거고요. F2는 아이가 어른을 미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아이가 어른을. 바로 이 F1과 F2는 뭐하다?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미는 힘과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F1이 아이가 받는 힘이죠. F2는 어른이 받는 힘인데 그 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요. 바로 이거죠. 어른과 아이의 질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른은 무겁고 아이는 어떻습니까?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힘이 달라서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적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어른이 크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도 가속도는 작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떻다? 아이가 크다. 이 가속도가 아이가 더 크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건 힘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질량이 가벼워서다. 이 내용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기억. 어른이 가한 힘이 어린이가 가한 힘보다 크다. 이게 틀렸다니까요. 등치 크니까 힘을 많이 주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서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은 등치 큰 놈이 받는 거나 등치 작은 놈이 받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미는 동안에 어른과 어린이의 가속도 크기는 다르다니까요. 뭐 때문에? 질량이 다르니까. 힘은 똑같더라도. 어린이는 이동하는 동안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왜? 어른이 밀었으니까. 해서 답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번 한번 볼까요? 수건을 두드렸다. 수건은 뒤로 밀리는데 먼지는 거기 있으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성. 이렇게 되네. 정지해 있는 공에 힘을 가해서 공이 날아가는 거니까 가속도.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미니까 작용 반작용 해서 이건 뭐 다 쉽게 1번 나오죠. 자, 14번.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 그러니까 정지면 정지, 운동이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 질량 크다? 관성은 크게 나타난다. 많이 버티는 거죠. 물체의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F = ma. 그러니까 F가 커지면 당연히 A도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크기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 A는 M분의 F 아닙니까? F가 같을 때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질량 크면 가속도는 작다.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 힘이 0이라면 당연히 질량이 0이 아니더라도 가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가속도는 0이다. 등속 운동한다. 작용과 반작용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다. 됐죠? 자,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만유인력 이퀄 중력은 아니고요. 만유인력 안에 중력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 만유인력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력도 만유인력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M2인 물체가 있다고 할까요? M2인 물체와 M1인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유인력이 된다고요. 이것도 조심하는 게 M1인 물체가 받는 힘을 F1, M2인 물체가 받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등치 크거나 등치 작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죠. 만유인력 역시나 M1인 물체가 M2를 또는 M2인 물체가 M1을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절대 등치 크면 더 세게 당기고 등치가 약하면 작으면 작게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물체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중력이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지구의 중력일 테고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공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태양도 마찬가지. 태양의 질량이 뭐 태양계 내 거의 대부분이니까 질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태양 중심으로 뭐 수성, 금성, 목성 등등 전부 다 태양의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할까요? 수성이든 지구든 목성이든 간에 분명히 모든 행성은 뭐 한다? 바로 태양의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바로 이 힘이 무슨 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중심으로 향하는 만유인력을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중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운동을 하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구심력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해서 운동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원래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역시나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운동 방향이 꺾이는 겁니다. 즉 바로 이 중력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뭐 할 수 있다? 공전할 수 있다. 바로 이 행성들의 공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중력이다. 만유인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은 당연히 두 물체가 얼마나 무겁냐 하는 거, 두 물체의 질량의 곱셈에 비례하고 R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다? 만유인력은 상수 G를 써주고 어떻게 쓰면 된다?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수를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그 질량 증가한 물체만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자체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만유인력은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한다. 당연히 뭐 행성들이 태양과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용하죠. 질량의 곱셈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빠졌죠. 그죠? 답은 3번.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만유인력 때문이고 중력 자체가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물체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똑같은 문제죠. 1번. 멀리 떨어지는 것도 작용하고 질량 가진 물체의 상호작용 맞고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죠? 왜? 만유인력 F는 G에 R제곱의 두 물체의 질량이 곱시니까. 멀리 떨어졌다? 멀리 떨어졌다는 건 거리 R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만유인력은 작아져야 되니까 잘못됐네요. 답 4번.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죠. 도망가지 않고 공전할 수 있는 거죠. 17번. 태양주를 공전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뭐가 작용한다? 바로 만유인력에 해당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태양 중심으로 향하는 힘. 만약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현재보다 2배 멀어지면 거리 R이 2배가 되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4분의 1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니은이 되면 되죠. 18번. 질량 스몰 m인 물체 A가 B를 F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 질량 M밖에 안 되는 게 F로 당기고 있으니 질량 크고 등치 큰 10M은 더 세게 잡아당기겠다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A가 B를 당기는 힘. 이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B가 A를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해서 이게 F니까 이것도 F가 된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번. 지구와 비교할 때 달의 질량은 지구의 100분의 1배고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만유인력 크기를 묻고 있거든요. 만유인력 크기는 거리엔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셈은 비례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달의 질량이 지구의 100분의 1배라는 건 어차피 동일한 질량 m인 물체인데 요 값이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달이 그러면 달은 요 질량의 곱이 지구보다 100분의 1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지름이 지구의 4분의 1배가 된다는 건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중심까지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바로 요 R 값이 몇 배 되고 있다? 지구보다 4분의 1배가 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R 제곱은 몇 분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6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분모는. 그리고 분자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배가 된다. 결국 분모 분자에 16 곱하면 100분의 몇 배? 16배니까 몇 배? 0.16배가 된다. 누구보다? 지구보다. 실제로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어떻습니까? 작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번입니다. 자, 그림은 A와 B가 사과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이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 무게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서 무게라고 하는 다른 말은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겨 주느냐. 중력은 만유인력 아닙니까? 만유인력 F는 뭐 G에다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그러면 A, B가 모두 지구상에 있으니까 지구의 질량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과 지구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이죠?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을 결정하는 건 누가 됩니까? 바로 사람의 질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무게 또는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지만 무게를 어떻게 구합니까? 무게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값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무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문제에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게는 A가 B보다 크다. 지구가 A를 더 세게 잡아당긴다. 왜? A가 질량이 크니까.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과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자, 딴 건 모르겠고 등속 운동한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가속도가 0이란 이야기이고 F equal ma에서 가속도가 0이라는 건 힘도 0이라는 거니까 틀렸죠. 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과는 무슨 힘을 받고 있습니까? 만유인력에 해당하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죠. 지면에 놓여 있는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보다 지구가 사과에, 사과가 지구에, 지구가 사과에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힘은 뭐 해야 된다? 동일하다 하셔야 되죠.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된다. 이렇게. 자,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고 마칠까요? 등가속 운동한다.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뭐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한가 봐요. 0초일 때 2였는데 2초일 때 6이다. 가속도 A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가속도 A는 2초 동안.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라. 600이 2다. 해서 속도가 4만큼 변했으니까 2m/s 제곱이 된다. 무슨 의미죠? 속도가 1초에 2씩 증가한다. 29번 한번 봅시다. 시간, 속력 그래프. 나오면 생각해야죠.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 이동한 거리에 해당한다. 보니까 2초 동안 속도가 4만큼 증가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 Q는 4초 동안 속도가 2만큼 증가했죠. 기울기가 0.5니까 가속도는 0.5m/s 제곱. 일단 뭐 그래프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고요. 이 표를 보니까 질량과 힘이 있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F equal ma에서 질량 주고 힘을 줬다. 뭘 구해봐라? A를 구해봐라. A는 m분의 F다. m분의 F. 이렇게 할까요? m분의 F. 이렇게 할까요? 결국 가속도 B가 1대 4가 되는 거죠. 둘 중에 가속도가 B가 4배 크다는 건 가속도가 누가 4배 큽니까? P가 4배 크죠. 바로 P는 누구의 운동이다? 나무토막 B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다. 가속도가 4분의 1배니까 4분의 1배죠. 그러면 Q는 A 나무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다. 기억, A의 가속도는 여기 있네. A 가속도 얼마입니까? 0.5죠. 가속도는 A가 B의 이거 봐도 되겠네. A가 B의 얼마다? A가 B의 2배이다. 틀렸네요. 4분의 1배죠. A의 속력 변화 그래프는 누구다? Q이다. 맞죠? 답은 D가 이렇게. 31번입니다. 어른하고 아이가 지금 둘이 서로 밀고 있죠? 그럼 딱 생각해야죠. 어른이 아이를 미는 힘 F면 아이가 어른을 미는 힘도 F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 어른하고 아이를 비교했을 때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둘의 힘의 비는 1대 1이다. 작용, 반작용. 그런데 질량이 60kg, 30kg니까 2대 1입니까? 아까 기억납니까? 서로 밀었을 때 누가 봐도 아이가 훨씬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건 자명하죠? 그 이유를 힘을 크게 받아서라고 생각하면 틀린다고 했죠? 힘은 똑같이 받지만 질량이 작으니까 A는 m분의 F 아닙니까? 둘은 반비례 관계니까 바로 가속도의 B는 1대 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같은 힘을 받았지만 질량이 가벼워서 많이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의 가속도의 B는 1대 2니까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37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 M1과 M2인 물체가 서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향하는 힘, 중력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일단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리고 B가 A를 당기거나 A가 B를 당기거나 작용, 반작용으로 같으니 일단 무조건 F1과 F2는 같다. 다만 방향은 반대다. 기억, 딱 물어보죠. F1의 크기는 F2K와 같다. 뭘로 같다? 작용, 반작용. 질량 M1이 커지면 F1도 커진다까지 맞았습니다. 왜?
M1이 커진다는 건 이 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F1이 커질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이 F2도 커져야 하죠. 기억이 맞으면 니은 틀린 거 아닙니까?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진다는 건 R 값이 작아지면 두 물체 사이의 중력 크기, 만유인력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크기는 커져야겠죠. 답은 기억만 답이 된다. 39번.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구와 물체 사이, 그렇죠. 질량 큰 지구와 질량이 작은 물체 사이. 하지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같죠.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자유낙하라든지 여러 가지 중력의 역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죠.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지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 무한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주 공간,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중력은 작용을 하죠. 중력은 지구의 모든 물체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뭐 중력이 있다 없다 하진 않잖아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R 값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가속도, 뭐 작용, 반작용, 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중력에 대한 운동을 여러 가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